여기서 질문 체크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뒤에 쌤곡에서는 물어봤어요. 1065, 1067은 체크가 되는데 여기는 없거든. 여기 없는 거 맞아요? 괜찮습니까? 나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1065, 1067 요 두 문제 일단 보겠습니다. 자, 1065번이고요. 문제 보시면 2차 부등식의 해와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음.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를 구했는데 서로 똑같네. 인 상황입니다. 해서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바로 갈게요. x제곱 빼기 4x 빼기 12가 0보다 작도록 하는 x값의 범위입니다. 인수분해 되죠? x-6,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죠.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 작은 범위가 될 겁니다. 자, 함수 그래프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정리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기해 주세요. 결론, 첫 번째 x의 범위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등식 절대값 x 빼기 a가 b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다음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이 b보다 작을 때의 범위죠. 됐죠? 절대값이 무슨 뜻이었어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 거리가 b보다 작아요 라는 말은 x-a가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 사이에 있다는 말이겠죠. 끝. 절대값의 정의를 갖고 갑니다. 그럼 양변에 a를 더해주시면 x는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해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결론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랑 같고요. a 플러스 b가 6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2, b는 4라고 하면 되겠죠. 둘이 곱한 값 8이 되겠습니다. 끝났죠? 자, 이거 아마 질문하신 분들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x가 a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 나눠야지. a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부호 반대, a보다 크면 양수니까 지부호 그대로 구간마다 문제 풀어서 답 써야지.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얘는 이게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값의 뜻과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구간을 나눕니다. 절대값이 2개 이상 있다거나 아니면 변수 x가 절대값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꼭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답을 내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네, 67번 보겠습니다. 67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63번을 해주세요라는 친구한테는 물어볼게요. 좌변에 있는 2차 식을 y눈으로 바꿔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잘 표현해서 그래프로 그려주세요. 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그리고 나서 해가 있니 없니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프 그리기죠. 보세요. 자, 67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항상 왼쪽이 더 큰 거나 같은 거야. 그럼 일단 넘길게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그럼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더 빼기 a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됐죠? x에 누굴 넣어도 왼쪽에 있는 값들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때 보는 건 왼쪽에 있는 2차식을 y는 꼴로 바꿔서 2차 함수로 바꿔보죠. 자, 2차 함수입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누굴로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는 거야? 밑에서 안 만나거나 접하는 건 상관이 없죠. 0 나오는 건 되니까. 맞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 같으면 접하는 거죠.
됐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결론 판별식 씁니다.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입니다. 인수분해 뽕 해서 바로 얘기해 볼게요. a는 어떤 애가 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애. 답이죠? 됐음?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굴까요? 자, 107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 맞춘 사람? 나 1070번 맞췄다. 아, 예, 자신있게 손 들고 계시면 돼요. 자, 나머지 앞에 볼게요. 같이 봐봐. 이거 이런 상황이지. 연립부등식의 해를 관찰했더니 이렇게 나왔음. 야, 결론만 얘기할게. 여기 2한테 등호 있어 없어? 없지. 얘 누구 거야? 아래 거야? 5에는 등호 있어 없어? 있지. 얘 누구 거야? 위에 거야? 맞아? 그럼 얘가 아래 거고 얘가 위에 건데 어떡하라고? 이겁니다. 밑에 있는 요 x에 2 넣으면 0 나온다. 위에 있는 이 x에 5 넣으면 0 나온다. 이게 끝이야.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는 드릴게. 다시 봐봐.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이 첫 번째 식입니다. 0 만드는 값이 있나 봐. 누군지 나도 몰라. 얘를 편의상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요 라고 했으니까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음 이라고 쓰면 돼. 자, 두 번째 식. 얘도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죠. 0 만든 값이 있을 거야.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n이라고 할게. 그럼 0보다 큰 범위 말해줘 라고 했으니까 n보다 작은 애 또는 n보다는 큰 애 라고 말하면 되겠죠. x는 n보다 작은 수 또는 n보다는 큰 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공통된 범위를 얘기하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될 거야. 그럼 수직선에다 한번 그려볼게. 일단 첫 번째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첫 번째. 됐죠? 그리고 두 번째를 그릴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콩 잡아서 n보다 작은 애 또는 두 번째 다시 콩 잡아서 n보다는 큰 애. 이게 2층이 되겠지, 이렇게. 됐음? 자, 첫 번째, 두 번째 x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서 공통된 부분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해가 없다고 말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공통된 범위래. 그럼 수직선의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봐봐. 이렇게 그려지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다인 거지. 문제에서 말한 거랑 구조가 좀 다르게 생겼지. 그럼 이 그림은 아닐 거야.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오면 n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아가 공통된 부분이죠. 맞아? 그럼 답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2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맞아? 그럼 이때 이 2는 누구야? n값이겠지. 이 n값이 누군데? 두 번째 부등식에서 x 절편값이지. 맞아? 그럼 얘 2 넣으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고. 이 말인 거야. 마찬가지. 여기 베타는 누구야? 첫 번째 식에서 x 절편이지. 그럼 첫 번째 식 베타 넣으면 뭐 나와? 0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다? 2를 밑에 식에 넣으면 0 나올 거고 5를 위에 식에 넣으면 0 나올 거야. 그래야 우리는 해를 지금처럼 말할 수 있어. 납득이 돼? 우리는 뭐 했어? 숫자로 나온 것들을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공통된 거 칠하면 답이에요 라고 했던 거를 이제 답을 줄 테니 어떤 상황인지 네가 판단해 보라고. 납득이 될까? 역순으로 한번 가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결론 x에다가 2를 넣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식. x에 2 넣으면 4-2a 빼기 8이죠? 이거 0 나올 거야. 그럼 2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두 번째 5를 대입할 거야. 첫 번째 식에. 그럼 5 넣으면 25 더하기 5a죠? 마이너스 10이겠네. 플러스 b가 0일 겁니다. 그럼 b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15였다. 둘이 더한 값 마이너스 17이 답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자. 세로를 문자로, 가로를 문자로, 누구를 문자로? 세로를 문자로. 세로를 문자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좋지 않다. 그래서 봐봐. 어차피 우리는 직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가로의 길이가 누구라고 얘기 나와 있죠? 5 이하. 넓이는 30 이상. 그때 너는 세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해줘. 인 상황이야. 사실 뭐 상관은 없어요. 세로 길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 이거 x로 놓을래 라고 했을 때 그럼 가로는 알아? 어차피 모르잖아. 그럼 가로도 뭐해? 문자로 놔야 돼. 그래서 가로 세로가 전부 다 문자로 표현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서 했던 얘기 첫 번째 조건이 있죠. 가로의 길이가 5cm 이하가 된대. 그럼 가로가 문자 누구예요? y잖아. 맞아? y는 5 이하가 와야 해. 자, 중요합니다. 0보다는 어때? 커야 되겠죠. 됐음? 길이니까. 두 번째, 넓이가 30 이상이에요 라고 했지? 넓이 어떻게 구해? x랑 y를 곱한 값이죠? 그게 30 이상이 와야 됩니다. 라는 것도 쓰셔야 되겠네. 됐을까요? 됐죠? 자, 지금 우리가 문제 읽고서 두 개의 부등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그게 뭐야? 닮음이에요. 닮음입니다. 그냥 잊었다 싶으면 나오고 또 나올까 싶을 때 또 나옵니다. 닮음입니다. 봐봐.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직 쓰지 않은 정보가 있어. 뭐야? 9하고 15. 이거 도대체 왜 줬을까? 닮음 쓰라고 준 거야, 닮음 쓰라고. 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거든.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이랑 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 이 둘은 모두 큰 삼각형과 닮음이거든. 그럼 우리는 닮음이니까 닮음의 비율 관계도 말할 수가 있거든. 그럼 뭐 어떤 걸로 할래요? 라고 하면 아무거나 하세요. 예를 들면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으로 얘기를 해볼게. 요 길이, 밑변의 길이죠. 여기를 우리가 y라고 설정했습니다. y라고 설정했죠. 그럼 이때 요 높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높이 부분. 요 높이 부분은 뭐가 돼요? 라고 하면 닮음이니까 9대 15랑 요 y 대 높이의 비율이 같을 거야. 됐음? 자, 9대 15 몇 대 몇? 3대 5. 3대 5. 그럼 요 길이는 전체 15에서 x를 뺀 값이 될 건데 이게 y 대 15-x의 비율이 3대 5랑 같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라고 등식관계 만들 수 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5y는 45 빼기 3x랑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쓱 정리해보면 되겠죠. 일단 나온 관계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때 세로의 길이 x라고 설정했죠. x의 범위를 말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천천히 갈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5x가 45 빼기 3x라며. 그럼 y는 5로 나눌게요. 9, 45 빼기 5분의 3x랑 같은 값임. 됐죠? 그럼 나 지금부터 y를 9-5분의 3x라고 놔도 되는 거 아니냐?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읍시다. 됐죠?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읍시다. 됐죠? 둘 다 넣자. 왜? 우린 x의 범위만 있으면 되니까 y가 없어지면 x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x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뭘. 해서 우리는 이 두 개 관계식을 다시 씁니다. 자, 첫 번째 9-5분의 3x는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두 번째 9-5분의 3의 x에 x를 곱한 값은 3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영역을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x의 범위가 나왔네요.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정리 좀 합시다. 이때 요거 첫 번째 거부터
일단 양변에 9를 더 뺄게.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x가 되고요. 9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 9를 뺐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게요. 그럼 5분의 3x가 될 거고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야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변에 5를 곱하면 3x, 5, 4는 20, 9, 5, 45가 될 거고요. 양변에 3을 나누면 x는 3분의 20, 3분의 45. 참고로 3분의 45 몇이에요? 15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 x는 누가 올 수 있냐면 3분의 2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은 애가 올 수 있는 상황이야.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등식 x의 범위. 그럼 두 번째 부등식 x의 범위도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부등식 x의 범위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쓸게요. 자, 일단 전개합시다. 귀찮으니까. 몰라? 그냥 9x는 5분의 3x 제곱. 얘가 30보다 크거나 같대. 다 오른쪽 넘겨버리면 5분의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30이 0보다 작거나 같나 봐. 그럼 양변에 3을 다 나눠주고 5를 다 곱해버리면 x제곱 빼기 15x 플러스 50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x-5, x-1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애일 거야. 됐죠? 그럼 결론. 첫 번째도 만족하고 두 번째도 만족하는 x의 범위는요. 3분의 2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네. 됐지? 그래서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끝난 거야. 그래서 결론. 이게 닮음이 잊을만 하면 나올 거예요. 이런 삼각형들, 사각형들 봤을 때 잘 봐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가 없는 거 고르죠? 그럼 봐봐. 그냥 너 이거 그래프 그려. y는 해서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 음수니까. 됐죠? 그 다음 x축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 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건 판별식 봅니다. 판별식 볼게요. b제곱 빼기 4ac 0보다 어때요? 크죠? 그 말은 무슨 뜻?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 됐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지? 해가 있네요. 끝. 답입니다. 우리는 해가 있니 없니 똥이니 된장인지만 찾으면 되니까. 두 번째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이거 혹시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그럼 뭐해? 그냥 판별식 바로 가자. b제곱 빼기 4ac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죠? 0보다 작은 애 있어요? 없네요. 해가 없음. 끝. 됐죠? 됐죠? 민서야 봤어? 민서야 봐봐 0보다 작은 애 있어요? 여기다 누굴러도 0보다 작은 애 나와요? y는 해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 판별식 볼게요. 0보다 어때? 작으니까 x축이랑 안 만나겠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건 납득이 돼? 그럼 0보다 작은 애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습니다. 끝. 두 번째. 세 번째. 2차 함수 또 그립니다. 최고책에서 양수니까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인수분해 안 되네. 판별식 바로 볼게.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0보다 어때요? 작죠? x축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네요. 0보다 큰 애는요? 다 크네요. 모든 실수가 답이죠? 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됐죠? 해가 없는 걸 골라야 되죠? 해 있어요? 없어요? 0보다 큰 애 있어요? 없어요? 이 점의 y좌표 0보다 커요? 작아요?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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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0보다 큰 애는 누군데요? 모두 다죠? 맞아요? 그럼 0보다 큰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있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0보다 큰 거죠? 그럼 이거 부등식 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네 번째.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굳이 안 할 거예요. 그냥 판별식 바로 볼게요. B 절반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몇이에요? 0이죠? 그 말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겠죠? 요렇게 됐지? 0보다 큰 애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네요. 끝.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답습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생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 결과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불러. 됐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됐죠? 말 그대로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자,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의 법칙. 두 번째, 곱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은 뭐냐면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예요. 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곱의 법칙은 뭐 할 때야? 곱할 때입니다. 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까? 자, 일단 정리 먼저 해드릴게. 더할 때는 언제냐면, 아유, 왜 이래? 더할 때는 언제냐면, 각각, 따로따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그냥 그 각각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하나랑 라면 하나 먹고 싶은데 라면이 5종류가 있더라고. 근데 김밥이 3종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럼 내가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김밥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이때 하나만 시켜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내가 고를 수 있는 메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개. 왜? 김밥 중에 하나 먹거나 라면 중에 하나 먹거나 됐음? 따로따로잖아. 그래서 뭐해? 그냥 이 경우의 수 2개를 더하면 돼. 이게 합의 법칙. 이거를 누군가가 막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그냥 당연한 얘기네.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침착해. 됐어? 끝. 이 정도입니다. 그럼 곱의 법칙은 뭐냐? 곱의 법칙. 동시에 연이어 일어날 때. 동시에 연이어 일어날 때 곱의 법칙. 다시 똑같이 김밥 천국을 갈 거야.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딱 봤더니 라면 5개 중에 하나. 김밥은 3종류를 팔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김밥 하나 먹고 동시에 라면도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5가지. 맞아? 15가지. 이때 15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라면을 골랐을 때 김밥 1번. 첫 번째 라면일 때 김밥 2번. 첫 번째 라면일 때 김밥 3번. 해서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라면을 골라도 3가지. 세 번째 라면을 골라도 3가지. 네 번째 라면 골라도 3가지. 5번째도 3가지. 됐음? 이 3가지가 몇 개 있어? 5개 나왔잖아. 5번 나왔잖아. 맞아? 그래서 곱셈의 개념 쓰는 거죠. 3을 5번 써서 더했네. 3 곱하기 5. 그게 곱의 개념이니까. 됐음? 그래서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라면 먹어, 김밥 먹으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쓸 때는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 혹은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하면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 문제에서 주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나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웬만하면 얘를 이미지화 하세요. 머릿속으로 뭔가 떠올리고 상상하시고 혹은 잘 안 되면 노트에다 뭔가를 그리고 하면서 이미지화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물어본 경우의 수를 세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냥 그런가 봐. 야 그냥 곱하면 답이야. 이러지 않아? 왜 곱했는데? 왜 더했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 상황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든 아니면 쓰시든 그리시든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내용이 없어. 이걸 안 하면 어려워져. 자, 문제 잘 읽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교재 162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어떤 사건, 경우의 수 이런 말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 5번째 요거만 더 얘기해보고 갈 거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수, 약수의 수 세는 거 알아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 세기. 이것도 내가 알기로 중학교 2학년 때 언급이 한번 됐던 것 같아. 중등 수업한 지 오래돼갖고 꽤 많이 오래돼서 아마 봐봐. 예를 들어 볼게. 54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게? 라고 하면 셀 거였지? 진짜 이거 세볼게. 진짜 세보고 어떻게 하면 개수를 빨리 셀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54 약수 제일 작은 애 누구?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6 그 다음 9 18 27 54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요. 됐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거야. 약수라는 건 이거잖아. 9하고 누구 곱하면 54 나와? 됐음? 이때 이 두 수가 뭐면? 양의 정수면 이 두 수를 우린 약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죠. 1하고 54 곱하면 54 나와. 1도 약수, 54도 약수. 정수 두 개. 2하고 27 곱하면 54 나와. 이 둘 다 모두 약수. 뭐 이거잖아. 3이랑 18 곱해도 54 나옴. 6이랑 9 곱해도 54 나옴. 됐음? 그럼 이때 봐봐. 우리가 이 54를 첫 번째 소인수 분해해 볼 거야. 어떤 수들의 곱으로 적혀 있는지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왜?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54가 나온다며. 그럼 도대체 54는 어떤 애들을 곱하면 나오는 건데? 소인수 분해해 보겠습니다. 2는 4, 7, 24 3, 9, 3, 27 3, 3제곱 됐죠? 그럼 결론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수인 거야. 맞아? 그럼 다시 얘는 2 하나랑 3 3개를 곱하면 나오는 숫자야. 그럼 약수는 뭐라고? 어떤 두 수를 곱해서 54가 나오는지 그 두 수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보는 거였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표로 만듭니다. 표로 만듭니다. 자, 끊어서 이렇게 해볼게. 이 자리에는 3의 몇 제곱을, 이 자리에는 2의 몇 제곱들을 한번 써볼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입니다. 다시요.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입니다. 잘 생각해봐. 2의 1제곱은 무슨 뜻이야? 2를 한 번 곱한 거지. 그래서 2야. 3의 세제곱은 뭐야? 3을 3번 곱한 거지. 그래서 27이야. 맞아? 그럼 봐. 모든 수의 0제곱은 A의 0제곱은 A를 몇 번 곱했다? 0번 곱했다라는 표현이지. 맞아?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이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실수나 유리수나 무리수가 와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얘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얘는 해석이 안 돼.
A를 0제 곱하세요. A를 0번 곱하세요. 말이 안 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우리가 외우는 거야. 지수 법칙의 확장으로서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정확하게 배우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대수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그때 다시 제대로 배워. 하지만 지금은 편의상 그냥 0제곱은 1로 취급해 주세요 라고만 말씀드릴게. 그럼 봐봐. 2의 1제곱이니까 2가 하나도 없는 2가 0제곱일 수도 있고 2의 1제곱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3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3이 하나도 없는 3의 0제곱 3이 한 개 있는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봐. 어차피 우리는 얘를 1로 표현했죠. 1이라고 했죠. 얘 1. 그럼 요 네모 안에는 이 두 수를 곱한 값들을 쭉 써볼게. 자, 둘이 곱하면 1이죠. 둘이 곱하면 3입니다. 둘이 곱하면 9고요. 둘이 곱하면 27이죠. 마찬가지 3의 0제곱 1하고 2를 곱하면 2가 나오고요. 3하고 2 곱하면 6, 9하고 2 곱했죠. 18. 그 다음 27과 2 곱하면 54가 나왔지. 됐음? 얘네가 다 뭔데? 약수잖아. 받아들여? 왜 얘네가 약수인 거야? 다시 약수가 뭐야? 어떤 두 수, 두 정수를 곱해서 54가 나오도록 하는 그 두 수가 몇 개나 있는지 세보자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 54는 누구를 곱하면 나오는 건지 내가 찾자고. 아, 2를, 3을 이렇게 곱하면 나온다며. 그럼 사실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를 야, 얘는 2 곱하기 3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하면 돼. 됐음? 그럼 뭐야? 얘도 약수고 얘도 약수인 거지. 됐어? 그걸 뭐해? 얘네들을 끊어서 지금처럼 표로 만든 겁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개수를 세면 되겠지. 몇 칸 만들어졌음? 8칸. 그래서 몇 개? 8개. 받아들여? 그럼 이걸 어떻게 셉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지금처럼 소인수 분해해 주시면 돼요. 54 소인수 분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소수의 거듭 제곱수가 보일 거야. 소수의 거듭 제곱수가 보일 거야. 맞아?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1 더해서 곱해주세요. 됐음? 왜? 여기에 1 더하면 2개. 여기에 1 더하면 4개. 얘네로 만들 수 있는 요 칸에 전부 다 약수가 들어오는 거잖아. 받아들임? 그거를 여러분들 교재에서 162페이지에 자연수 n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을 곱하면 돼 라고 그냥 확장해서 얘기해 준 거야. 됐음?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54 양의 약수의 총합도 구해볼 겁니다. 이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쓰셔야 되겠죠? 그럼 총합이라는 건 그냥 여기 있는 약수들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맞아?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자, 이때 이 더한 값들을 지금처럼 1, 3, 9, 27, 2, 6, 18, 54 이렇게 쓰지 않고 곱한 것들 그대로 볼 거야. 자, 봐봐. 여기에는 누가 오냐면 1 곱하기 1이 왔죠. 그 다음 이 자리에는 누가 왔냐면 1 곱하기 3이 왔죠. 그 다음 여기에 누가 왔냐면 1 곱하기 3제곱이 왔습니다. 그 다음 이 자리엔 누가 왔냐면 1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온 거죠.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리엔 누가 왔냐면 2 곱하기 1이 온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2 곱하기 3이 왔죠. 마찬가지 2 곱하기 3제곱 2 곱하기 3 세제곱이 온 상황인 거야. 나 이거 계산하면 약수의 총합이야. 됐죠? 그럼 보세요. 요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공통인수로 2를 쓱 뽑아내면 남은 건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세제곱.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세제곱 같은 거죠? 받아들임? 그럼 다시
약수의 총합을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3 세제곱. 이 앞으로 묶어서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3 세제곱. 맞아? 그럼 공통인수가 보이네.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3 세제곱 하고요. 남은 건 1 더하기 2가 남겠지. 됐음? 이거를 아까 썼던 2의 0제곱, 3의 0제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 됐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소인수 분해했는데 2의 1제곱, 3의 세제곱을 곱한 형태로 나왔다. 약수의 총합을 구해줘 라고 하면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까지 더한 값이랑 3의 0제곱부터 3의 세제곱까지 더한 값.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약수의 총합입니다. 됐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이니까 30, 42고 얘는 1 더하기 2네 3이네요. 그럼 몇이야? 120.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약수의 총합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해서 밑에 5번 자연수 양의 약수의 개수가 써져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표현을 해드릴게요. 약수의 총합은요.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 안 나와. 어디다 써야 되지? 총합은요. 요거 살짝 지우고 쓸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연수 n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고 나오면 이때 약수의 총합은 a 0제곱, a 1제곱, a 2제곱, a p제곱까지 더한 값이랑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q제곱까지 더한 값이랑 c의 0제곱, c의 1제곱, c의 r제곱까지 더한 값. 얘네들을 그냥 곱해주시면 약수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죠? 여기까지? 네. 끝. 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문제 잘 읽어. 민호야, 문제 잘 읽어야 돼. 아저씨가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그래. 고개 끄덕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갑니다. 1098번입니다. 서로 다른 유리컵이 4개. 플라스틱 컵은 3개. 중에 네가 하나의 컵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7가지. 끝. 됐죠? 됐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110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잘 읽으세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뿅 던집니다. 근데 이 주사위가 서로 다르다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이렇게 다른 거야. 던졌어.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3이거나 합이 3인 경우를 말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내가 주사위를 땅 던져서 나온 결과를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주사위 빨간 주사위야. 두 번째 주사위 파란 주사위야. 왜? 서로 다른 거니까 구별이 되거든. 괜찮아? 서로 다른 거니까 구별이 되거든. 괜찮아?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자,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구별이 되거든. 그럼 봐봐. 차가 3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빼서 3 나오는 경우. 1번 주사위가 4야. 2번 주사위가 1이야. 그럼 차가 3인 거 맞지? 아니야. 1번이 5야. 2번이 2야. 1번이 6이야. 2번이 3이야. 이런 경우 있겠지? 혹시 다른 경우 또 있나요? 차가 3인 경우? 있죠? 뭐예요? 얘가 1 나오고 얘가 4 나올 때. 얘가 2 나오고 얘가 5 나올 때. 얘가 3 나오고 얘가 6 나올 때. 맞아? 그럼 이때 봐야 돼. 선생님 어차피 4하고 1, 1하고 4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아니지.
1번 주사위가 4고 2번이 1일 때랑 1번이 1이고 2가 4일 땐 다르지. 빨간 주사위가 1일 때 빨간 주사위 4일 때잖아. 다르잖아. 됐어? 구별이 되니 안 되니?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됐음? 내가 지금 계속 무슨 단어를 얘기하면 구별이 되니? 구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의 수 나왔습니까? 6가지 나왔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차가 3일 때. 그럼 두 번째, 이번엔 합이 3일 때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입니다. 자, 더해서 3 나올 거야. 1번이 1 나왔어. 2번이 몇이면? 2 나오면 되죠? 끝났나요? 아니죠. 1번이 2, 2번이 1 나와도 합이 3인 거 맞죠? 몇 가지? 몇 가지? 2가지. 합쳐서 몇 가지? 끝. 잠깐만, 왜 더한 거죠? 3 나올 때 아니면 더한 게 3일 때 아니면 뺀 게 3일 때. 맞아? 각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때 나온 경우의 수들끼리 더했습니다. 끝.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그치 정우야? 자면 안 돼요. 자, 뒤로 갑니다. 1104번입니다. 자, 보세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 1부터 100까지 중에 4의 배수는 몇 개나 있니? 25가지 있죠. 그럼 5의 배수는 몇 개나 있니? 20개 있죠. 그럼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각이잖아. 그럼 더한 값만 하면 되겠지. 몇 개?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틀렸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셀 때 두 번째 표현, 첫 번째 표현이 뭐야? 구별이 되니 안 되니였어. 두 번째 표현, 빼먹거나 중복되는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음? 빼먹거나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거 없이 차분히 잘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둘이 더한 값만 하면 되겠네? 아니죠. 그 이유는 자, 4의 배수를 한번 쭉 나열해 보면 4, 8, 12, 16, 20, 24 해서 쭉 쓸 거야. 5의 배수를 한번 쭉 나열해 보면 5, 10, 15, 20, 25 해서 또 쭉 쓸 거야. 맞아? 그럼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몇 개나 될까라고 했을 때 4의 배수 세주고 5의 배수 세려고 봤더니 여기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20을 두 번 센 거잖아. 맞아? 다시 말하면 4와 5의 공배수. 받아? 맞아? 4와 5의 공배수를 두 번 셌네. 그럼 뭐 해줘? 두 번 셌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겠죠. 누굴 빼줘야 돼요? 20의 배수. 됐습니까? 그럼 20의 배수 몇 개 있는데? 5개. 왜? 20도 두 번 셌고 40도 두 번 셌고 60도 두 번 셌을 거거든.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뺀값을 말해 주셔야만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자, 우측에 있는 1107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두 양의 정수 x와 y의 순서쌍은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보고 싶대요. 자, 봐야 됩니다. 양의 정수죠. 됐죠?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 자연수들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다시 문제에서 질문을 하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 상황을 웬만하면 이미지화해 주세요. 보일 수 있게 만드세요. x엔 누가 와? 양의 정수. y에 누가 와? 양의 정수. 맞아? 다시 자연수가 온다고. 그럼 뭐 하냐?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y에 1이 왔다고 하면 그럼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x 플러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음. y가 1이니까. 맞아? 그럼 x엔 누가 오는 거야? 4보다 작거나 같은 애 오겠지. 양의 정수. 맞아?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오겠죠. 그럼
x가 1이고 y가 1일 때, x가 2고 y가 1일 때, x가 3이고 y가 1일 때, x가 4고 y가 1일 때. 순서상 몇 개 나왔어 지금? 4개. 됐죠? y가 몇일 때? 1일 때. 됐네, 끝. 그럼 나 y가 1일 때, y가 제일 작은 수 1일 때 다 센 거야. 그럼 두 번째, y가 2가 온다면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x 플러스 4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넘어가면 x는 어떤 애가 와? 2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지. 그럼 x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1 또는 2가 오겠네. 그럼 수소쌍을 말해봅시다. x가 1이고 y가 2일 때, x가 2고 y도 2일 때. 몇 가지? 2가지. 그럼 마지막 y가 3이라면 문제도 준식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x 플러스 6이 6보다 작거나 같음. x는 0보다 작거나 같음. 양의 정수 있어요? 없음. 그럼 y에 4가 오면 없음. 5가 와도 없음. 맞아? 그럼 결론. 우리가 셀 수 있는 순서쌍은 총 몇 가지? 6가지가 답입니다. 이때 x, y에 올 수 있는 건 어떤 수? 제대로 읽어요. 무슨 정수? 양의 정수. 자연수가 올 수 있지. 그럼 자연수의 제일 작은 거 누구야? 그 다음 해서 뭐 하는 거야? 상황을 보는 거야. 4 넣어봐, y에다가. 네가 계산해보면 되잖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양의 정수가 있어? 맞아? 4 넣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되지. 있어 없어? 5 넣으면 있겠어? 6 넣으면 있겠어? 없네. 그럼 뭐 한 거야? 상황을 실제로 나눠서 본 거야. 지금처럼 넣어서 본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이거 보자마자 1, 2, 6이니까 6, 2, 12, 12개 이러면 안 돼요?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다 세야 돼. 내가 세야 된다고. 하나씩 나열해서 봐야 된다고. 그게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접근이야. 다 나열해서 봐. 근데 중복되는 거 없이 빠뜨리는 거 없이 차분히 잘 세. 됐음? 그러면서 얘네들이 구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세주면 돼. 아,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구별돼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럼 같은 거야. 중복되는 거 세면 안 돼. 됐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참고로 내가 지금 y에다가 1, 2, 3을 넣어서 얘기했잖아.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럼 선생님 x가 1일 때 넘겨서 y에 올 수 있는 정수 딱 말해주고, x가 2일 때 또 넘겨서 y에 올 수 있는 양의 정수 딱 말해주고, 이렇게 세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왜 안 돼? 왜 안 돼? 되지. 선생님은 y부터 놨잖아요. x부터 놔도 상관은 없어. 그럼 뭐 하자고? 네가 하기 편한 대로 하자고. 그래서 만약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y가 아니라, 자, 요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y가 아니라, 아니 그냥 이거 x가 1일 때 양의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그럼 1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2y가 6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2y는 5보다 작거나 같음. y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누구 있는데 y에 올 수 있는 거? 1, 2 올 수 있잖아. 그럼 x가 1, y가 1일 때, x가 1, y가 1일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돼? 됐죠? x가 2일 때, 그럼 2 넣어서 2 플러스 2y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2y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y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다시 x가 2이고 y가 1일 때, x가 2이고 y가 2일 때 셀 수 있다고. 그럼 x가 3이면요 넣어봐. 4면요 넣어봐. 5면요 넣어봐. 그래서 뭐해? 세면 된다고. 됐죠? 직접 세셔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직접 세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 세다 보니 이런 규칙이 있어서 굳이 다 셀 필요가 없네 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진 계속 세는 거야.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걸 언제 풀어요라고 하면 시험 종치기 전까지 빨리 풀어야 되겠죠. 네, 빨리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측에 있는 1113번 문제를 볼까 합니다.
이거 한번 보자. 1111 한번 보자. 숫자가 또 좋으니까. 또 좋은 숫자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11 한번 보겠습니다. 1111. 자, 보세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두 정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수예요. 됐죠? 정수입니다. 이때 다음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봐야 돼. 네가 아는 정보가 있어.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실근을 갖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일 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일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됐음? 근데 A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1, 2, 3, 4 정수가 올 수 있어. B에는 0, 1, 2가 올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첫 번째, B가 0일 때, 두 번째, B가 1일 때, 세 번째, B가 2일 때를 관찰해 볼게. 선생님 이거 말고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이렇게 나누고 보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지? 되지. 근데 나는 왜 B로 놨을까요? 라고 하면 그냥 B로 놓으면 어차피 0, 1, 2 세 개밖에 없으니까. A로 놓으면 A가 1, 2, 3, 4 네 가지로 놔야 되니까. 그냥 좀 쉽게 놓은 거야. A로 놔도 상관은 없어. 그럼 문제는 뭐다? B가 0이면 다음 부등식 이렇게 표현되겠죠.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다음을 만족하는 A값 누구 있습니까? 1, 2, 3, 4 왔잖아. 됐음? 순서상 몇 개? 4개. 그럼 다시 B가 1이면 A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럼 A에 누구 넣어야지 부등식 만족하니? 2, 3, 4겠죠. 3개. 그럼 B가 2였다면 A제곱은 8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와야 되겠지. 그럼 A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3, 4, 2개. 됐어? 그럼 결론 경우의 수 여기서 4가지. 여긴 3가지. 여기는 2가지니까 전체 몇 가지 나왔다? 9가지 나왔다. 끝. 됐습니까? 됐어요? 세주시면 돼. 추워. 세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 차분하게 잘 세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카운트 잘 해주세요. 자, 11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연수 2개 A, B가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연수라고 했어요. 이상한 말 하지 마. 자연수야. 근데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요.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봐봐. A에 올 수 있는 자연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만 오겠죠?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니까. B에 올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오겠죠? 이때 얘네로 만들 수 있는 A, B 순서상의 개수를 말해줘. 바로 말합니다. A가 1이면 B에는 1이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죠? 몇 가지? 5가지. A가 1일 때 5가지. 됐죠? A가 2라면 B에 올 수 있는 건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 4, 5 올 수 있죠? A가 2일 때 5가지. A가 3일 때도 5가지. 맞아? 그럼 이게 뭐야? 합의법칙으로 말하면 A가 1일 때 또는 2일 때 또는 3일 때 또는 각각 말한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럼 결론 똑같이 5를 3번 써서 더했어. 이게 뭐야? 곱하기죠. 곱셈 개념이죠. 5 곱하기 3. 맞아? 3 곱하기 5. 받아들여?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거야. 요 A 자리에는 3개 중에 하나가 온대. 이 B 자리에는 5개 중에 하나가 온대. 해서 A와 B에 3개 혹은 5개가 동시에 연이어 뿅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 3가지, 5가지 곱해서 15가지야. 라고 말하는 게 곱해법칙이라고. 됐어요? 됐어요? 됐어? 이렇게 된 거야. 끝. 정호 잘 보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네. 10일이요? 10일이 뭐야? 그래? 욕한 거 아니죠? 네. 잠깐만 이거 뭐가 틀어졌는데?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116번 보겠습니다. 1116입니다. 자, 문제 잘 읽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잘 보셔야 돼.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문화관에는 그림과 같이 10개의 문이 딱 있는데 A, B 두 개의 문은 입장만 가능한 상황, 들어올 수만 있는 문이야. 어느 한쪽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을 통해 나간대요. 그럼 봐봐. 상황을 잘 생각해봐. 잘 이걸 만들어봐. 상상을 해봐. 어떤 강당 같은 데가 이렇게 있어. 근데 입구가 2개밖에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야. 들어갔다 나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나 있을까? 그럼 일단 봐. 들어오는 입구는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그럼 첫 번째 상황. A로 들어왔다 쳐보자. 됐음? 나 A 문으로 들어왔어. 그럼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나가면 되지. 맞아? 그럼 A 문으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8가지. 맞아? 두 번째. 그럼 B 문으로 들어와. 됐음? B 문으로 들어왔어. 그럼 이때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8가지. 그럼 A로 들어와도 8개. B로 들어와도 8개. 그럼 몇 개? A로 들어오면 8개. B로 들어와도 8개. 그럼 몇 개? 왜 16개야? A로 들어왔을 때 8개. B로 온 게 8개. 맞아? 더한 거잖아. 근데 우린 얘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들어올 수 있는 입구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나갈 수 있는 문 경우의 수 몇 가지? 8가지. 2 곱하기 8, 16. 끝. 왜? 아,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 맞아? 연이어 일어나고 있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뭐해? 곱해도 돼. 이게 곱의 법칙.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어차피 곱의 법칙도 끊어서 보면 합의 법칙에서 출발이야. 근데 같은 경우의 수가 반복되니까 8개가 몇 번 나와서 2번 나왔네? 8 곱하기 2 한 거야. 어떻게 될까요? 상황 잘 봐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입장만 가능하고 들어와서 나갑니다. 그래서 A로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8가지. B로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8가지. 해서 몇 가지 나왔어요? 16가지 나왔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가 얘를 2 곱하기 8로 봐서 16가지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음. 괜찮을까? 자, 답은 16개가 끝일까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봐봐. 문이 몇 개? 10개. 그리고 잘 봐. 문제에서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걸 잘 구별해야 돼. 잘 구별하셔야 돼. A, B 두 문은 입장만 가능하지. 맞아? A, B는 들어올 수만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문이라는 건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쪽은 못 들어오는 문이야? 이 문 못 써? 일로 들어오면 안 돼? 써 있어 혹시? A 꼭 A랑 B로만 들어오래? 그건 아니잖아. 맞아? 그럼 다시 저런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누가 전화 왔지? 누구야? 스팸인가? 다시요. 지금 내가 본 상황은 이거지. A 또는 B로 들어왔을 땐 16가지야. 근데 문제는 일로 들어오면 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아?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면 일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가면 일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맞아?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잘 봐. 내가 여기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갔어. 가능해 불가능해? 혹시 여기 써 있어? 들어온 문으로 나가면 안 돼요. 써 있어? 안 써 있잖아. 뭐만 써 있어? A, B는 입장만 가능해. A, B로는 못 나가. 맞아? 그럼 나머지 문들에서도 해결해 봐야 되겠지. 자, 이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8개.
일로 들어왔습니다. 나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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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얘는, 거시기는. 됐어? 다른 문을 통해서 나가? 그럼 다시 일로 들어왔어. 나갈 수 있는 거 몇 개? 7개.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 한쪽 문 들어와서 다른 문을 통해 나가잖아. 그럼 내가 일로 들어오면 요 문으로 나가면 안 돼. 맞아? 그럼 7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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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8, 7에 9배 법칙. 됐습니까? 네. 자, 56.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한 값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72가지가 되겠죠. 뭐라고요? 틀어줄 수 있어요? 네. 문제에서 준 상황을 이해 못하면 이상한 말이 나와. 같은 그림이고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토시 하나 바뀌면 경우의 수가 완전 달라져. 문제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소연아? 인지하세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1122 보겠습니다. 1122. 유형 6번입니다. 자, 112입니다. 자,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 A, B, C, D 몇 개의 문자? 5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단어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대요. 사전식으로 배열한대요. 겨울에 공부했던 친구들 기억나죠? 사전식 배열. 요즘 사전을 안 보니까 참 힘들어 라는 얘기 했었을 겁니다. 자, 사전식 배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다 나열해 볼게. 사전에서 이 5개의 문자를 한 번에 써서 만드는 단어가 생겼다고 보자. 가장 처음에 오는 단어는 누굴까? A, A, B, C, D죠.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단어는 누굴까? A, A, B, D, C죠. 맞아?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단어는 누굴까? A, A, C, B, D. 그 다음은요? A, A, C, D, B. 됐죠? 그 다음은요? A, A, D, B, C. 그 다음은요? A, A, D, C, B. 됐죠? 자, 그 다음은요? A, B, A, C, D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식 배열이 나왔을 때 저렇게 이제 우리 시은이처럼 저 새끼 뭐라고 씨부리니? 라고 이제 욕을 할 수 있어. 요즘에 산어를 잘 안 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 사전식 배열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참고로 바꿔서 얘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학 선생님들과 같이 막 토론을 해보고 얘기해봤을 때 2개로 나뉘어. 그냥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하시는 분이 있고, 저러면 또 복잡한 거 아니냐, 변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사전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사전 배열하라고 하면 알파벳 순서는 알죠? 알파벳 순서는 알잖아, 다들. 제일 작은 애부터 제일 작은 애부터 숫자 1, 2, 3, 4, 5를 매겨서 숫자로 바꿔줘. 봐봐. 여기 지금 제일 작은 알파벳이 누구야? A죠. 가장 먼저 나온 거. 얘를 1로 바꿔. 얘도 1이겠지? 그 다음 B죠. 얘를 2로 바꿔. C는 3, D는 4.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1이 2개, 2 하나, 3 하나, 4 하나 있는 상황이야. 이 5개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쭉 쓰는 거야. 큰 숫자까지. 됐음? 이게 사전식 배열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 누구예요? 11,234. 됐죠? 이게 제일 작은 애야. 그 다음은 11,243. 괜찮지? 11,324. 됐죠? 11,342. 괜찮지?
그럼 이제 4 끝났네. 3 끝났네. 11,423. 11,432. 괜찮을까요? 계속 갑니다. 11,000으로 해서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큰 수가 없는데? 그럼 누구로 가야 돼? 2,134. 12,143. 12,314. 12,341. 됐어요? 몇 개 썼니 지금? 10개 다 썼네요. 됐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얘하고 10번째 얘. 맨 끝에 오는 문자를 말해달라고 했지. 자, 맨 끝에 누가 써? 3번이었네. 3번 누구야? C. 1번이었네. 1번 누구야? A. 그래서 CA. 됩니다. 컴퓨터 그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진법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 혼자만 말하고 지 혼자만 이해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6번 문제를 봤습니다. 이런 6번 같은 문제들 보시면서 야,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5번째 누군지 빡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다 나열해 봐야 돼.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나열해 보시는 과정이 답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1, 1, 2, 3번 문제. 요거 좀 볼게요. 봐봐. 5명이 쪽지 시험을 봤어. 5명의 답안지를 고르게 섞었어. 임의로 답안지를 한 장씩 뽑을 건데 한 명만 자기 답안지야. 나머지는 다 다른 애들 답안지를 뽑았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라고 했습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잘 인지해서 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얘를 좀 이미지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과 내 머릿속에 있는 상황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림이나 문자를 적절히 사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자, 5명의 학생이 있죠. 이 5명의 학생을 A, B, C, D, E라는 학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5명입니다. 당연히 이 5명은 전부 다 다른 학생들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소문자로 A 거의 시험지는 A, B의 시험지는 B, C는 C, D는 D, E는 E라고 답안지도 같은 문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보고 싶은 상황은 이거야. 이 5명 중에 한 명만 지 답안지를 뽑았어. 나머지는 다 섞였어. 받아들임?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5명 중에 자기 시험지를 뽑는 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굴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님? 맞아? 그럼 이때 편의를 위해서 맨 뒤에 있는 E, 얘는 지 답안지를 뽑았다고 할게. 됐음? 얘는 지 혼자 지 거 딱 뽑은 거야. 그럼 나머지 앞에 있는 A, B, C, D는 다 다른 애들 거 뽑아가야 되겠지. 맞아? 그럼 이거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가 뽑은 답안지를 요 밑에 라인에 그대로 맞춰서 쓸게. 일단 A는 지 거 뽑으면 안 되지. 그럼 누구 거 뽑았을까? B 거를 뽑거나 아니면 C 거를 뽑거나 아니면 D를 뽑았어야 되지. 맞아? 그럼 이때 A가 B 시험지를 뽑았을 때를 또 다시 집중해서 볼게. 받아들여? 자, A가 B의 시험지를 뽑았어. 그럼 남은 시험지는 A, C, D 남았지. 맞아? 그럼 B가 뽑을 수 있는 시험지는 누구 거 뽑을 수 있을까? A 거 뽑을 수 있죠. C 거 아니잖아. 아니면 C 거를 뽑을 수도 있죠. 아니면 D 거를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A가 B를 뽑고 B가 A 뽑았을 때를 볼게. 그럼 남은 시험지는 C, D 남았지. 그럼 얘네 어떻게 뽑아야 돼? C는 D의 시험지를 뽑아야 되고 D는 C의 시험지를 뽑았어야 되죠.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상황 B, A, D, C 순으로 뽑았을 때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경우의 수. 됐음? 그럼 두 번째 A가 B를 뽑고 B가 C 거를 뽑았다 치자.
그럼 남은 시험지는 누구? A, D 남았지. 그럼 C가 뽑을 수 있는 시험지는 누구 거게? C가 A 시험지를 뽑으면 D는 지 거 D 뽑는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C는 무조건 누구 거? D 거를 뽑아야 돼. 그리고 D가 A 거를 뽑아야만 한다고. 해서 또 두 가지. 지금 두 가지 본 거야. 그럼 또 갑니다. A가 B 시험지를 뽑고 B가 D의 시험지를 뽑았어. 됐죠? 그럼 자, B, D가 나온 거야. 그럼 뭐 남았어? A, C 남은 거지. 얘는 누구 거 뽑아야 돼? A 거. 얘는 C 거. 됐을까요? 해서 지금 뭐 한 거야? A가 B의 시험지 뽑았을 때 쪼르륵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왔다? 세 가지 나왔다인 거야. 받아들이? 그럼 문제는 A가 C 시험지를 뽑았을 때도 쪼르륵 세봐야 되겠네? 맞아? A가 D 시험지 뽑았을 때도 쪼르륵 다 세야 되겠지? 이거 뭐 해야 돼? 직접 다 세봐야 돼. 됐음? 그럼 결론. 다 세면 몇 가지 나오냐? 9가지 나와. 9가지. 오, 진짜요? 이거 3개, 3개, 3개예요? 여기선 그렇게 나온 게 맞죠. 그래서 9가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세보셔야 돼. 그래서 E가 자기 시험지 뽑았을 때 얘네들이 다 남의 것들 뽑는 경우가 9가지야. 그럼 거꾸로 D가 지 거 뽑았을 때 위치만 바꾸면 되잖아. 맞아? 그때도 9가지. C도 9가지. B가 지 거 뽑아도 9가지. 9개가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지? 9, 5, 45. 해서 45가지가 답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내게 아닌 남의 것들을 뽑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얘는 대학 가서 공부하실 거야.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던져주고 야, 식당에 가서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왔는데 내 신발이 아니라 남의 신발을 다 신고 나왔네? 그럴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이런 걸 똑같이 3개 만들어. 됐음? 놀이동산 가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올 때 비가 와서 우산을 썼는데 다 남의 우산을 썼어. 경우에서 몇 가지인데. 실제로 3개 만들어줘. 실제로 세보라는 거야. 지금처럼. 이게 중요한 거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래서 실제로 얘가 시험에 나오냐라고 하면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희박해. 하지만 너네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상황들을 다 구별하고 관찰하는 걸 보게 해주려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 시간상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우의 수를 세실 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구별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체크해 주세요. 아까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에서 두 주사위가 서로 다르다고 했지? 그럼 주사위 눈이 1, 4가 나올 때 4, 1이 나올 때는 다른 상황입니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구별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는 표현이 필요할 거야.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센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것들이 없이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세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나씩 다 나열하는 그런 식의 표현도 분명히 필요할 거야. 하나 더, 그렇게 표현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예시를 들어드려요. 집에 가시면 누구나 다 있다는 유명한 3단 서랍장. 됐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무조건 이렇게 풀어. 이게 답은 아니야. 여러분들 집에 맞게,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서랍장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할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맨 밑에 서랍을 열었을 때 양말 나오고 빤스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 똑같이 양말과 빤스 나오고 세 번째도 똑같이 나오면 이건 조금 정리가 안 된 거죠.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세주시는 게 목표가 돼. 그러려면
카테고리를 잘 나누셔야 돼요. 서랍장에 옷 넣듯이 가장 밑에는 양말이랑 빤스 넣고 여기에는 반팔 티셔츠 넣고 여기에는 긴팔 티셔츠 넣어야지. 싫은데 나는 맨 위에다가 양말 넣을 건데 상관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잘 정리해서 놔야 돼. 그걸 아까 보여드린 게 y가 1일 때 쪼르륵 셌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y가 2일 때 쪼르륵 셌습니다. 맞아? 1일 때, 2일 때를 혼합해서 된 게 아니라 y가 1이라고 했을 때 고정해놓고 나머지 다 된 거야. 그런 식의 정리와 카테고리 분류가 필요해.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상관없어요. 대신 이렇게 해야 빠뜨리는 거 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셀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놓친 게 누군지를 눈으로 볼 수 있음.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일단 했던 유형이 6번까지였고요. 뒤에 보시면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뭐 여사건, 항해 개수, 약수의 개수, 지불 방법, 지불 수, 색칠하는 경우까지 나오는데 원래는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한 상황이니까 교재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돼요. 잘 들으세요. 163페이지 기본 문제. 어려운 것도 안 나왔구나. 아니다. 163페이지 기본 문제부터 169페이지 유형 6번까지 169페이지 유형 6번까지 1124번까지 여기까지 오시면 되고 지금 경우의 수 세실 때 차분히 잘 세는 연습이 돼야 뒤에 있는 순열 조합을 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주시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경우의 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재 검사.